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와 당연퇴직과 관련된 판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당연퇴직, 그중에서도 형사유죄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5분 판례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제 근로자한테 당연히 당연퇴직 통보를 한 사실관계인데요. 그때 이 회사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노사 합의서에는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도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한다라고 정해져 있던 겁니다. 이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당연퇴직 나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 받았다고 당연퇴직하는 거 아직 2심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이 규정 위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이 규정이 적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고니까 정당성을 갖췄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근로자가 여러분 집행유예 2년을 받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뭔가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집행유예를 받아서 출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나 이제라도 출근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쟁점은 뒤에서 하나씩 보시면서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판례, 당연퇴직은 뭐다? 여러분, 당연퇴직은 뭔가 우리가 문제에서 만나는 순간 이 판례를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당연퇴직은 우리 당연 종료, 사실관계에서 뭔가 계약 기간의 종료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소멸, 정년퇴직이 아니라면 아무리 당연퇴직한다, 면직한다라고 정해도 그건 뭐다? 23조 1항에 정당성 제한을 받는 해고이고 정당해야지 적법한 것으로 유효하다. 이 판례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의미는 무엇이냐? 이때 이 사실관계에서 노사합의서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한다라고 정한 다른 사유를 한번 보면 근로자가 나 일하기 싫다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쵸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회사의 당연퇴직의 어떤 규정의 취지 성질은요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돼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 사정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구속 기소돼서 현실적으로 구속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이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유죄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 때 정리한 사실관계 판례였다면 우리 하나씩 쟁점별로 좀 뜯어보겠습니다. 이때 당연퇴직 규정에 대해서 이거 결국은 해고 제한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무효 아니야? 그리고 뭔가 징계라면 이거 사실상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로자가 주장을 하는데요. 이때 당연퇴직 처분 당시 회사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노사 합의서, 단체 협약이죠. 이때에는 징계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구분하고 있고요. 취업규칙에도 어때요? 당연면직 그 다음에 징계 사유를 구분하고 있는데 당연퇴직의 절차에 대해선 아무 규정 없이 그냥 형사유죄 판결 받으면 어때요? 바로 퇴직시켜버리니까 이거 사실상 해고하고 싶은데 뭔가 면피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절차 이거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유효라면 징계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형사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는 뭐 노사 합의나 아니면은 취업규칙 이게 해고 계약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당연퇴직이랑 징계를 구분해서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다? 징계 절차를 꼭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지 말게 우리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사유를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징계해고될 근로자를 뭐 통상해고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절차는 거쳐야 된다. 이 판례랑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통상해고가 아니라 명확히 당연면직입니다.
물론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을 따져보면 해고이지만 그리고 해고 중에 통상해고에 가깝지만 명시적으로 규정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연퇴직.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퇴직이랑 징계해고 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당연퇴직이랑 징계해고 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이때 당연퇴직 시킬 때 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형사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의미가 뭐냐? 이거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본 거. 근로자가 자기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너무 장기간 계속할 수 없어서 이때 당연퇴직 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장기간 구속이라는 이 신체 상태의 구속이 해소되지 않는 내용의 유죄 판결인데 이거를 뭔가 당연퇴직 사유로 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근로자 당연퇴직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서지 유죄 판결을 받아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랑 우리 일 못해. 이러면은 징계 쪽에 가깝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구속돼서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서 이건 퇴직시키는 거야. 마치 통상 해고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왜요? 유죄 판결 때문이 아닌 근로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허들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때 혹시라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기간 구속돼서 출근을 못하는 상태라서 퇴직을 시켰는데 근로자가 어때요?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럴 때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됐으니까 그냥 복직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퇴직 처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근로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 근로자는 자기에 대한 이제 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내가 석방됐기 때문에 이 당연퇴직 사유는 이제 소멸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한 번 발생한 이상 그게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해서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6개월 이상 장기간 구속돼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당연퇴직을 했는데 나중에 집유를 받아서 나왔네? 그렇다고 해서 이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석방된다고 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면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당연퇴직 처분 사유로 정한 취지가 어떻다? 몰각된다. 이 정한 취지가 뭐예요? 회사에서 형사유죄 판결을 받으면 왜 당연퇴직 처분 사유로 정합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구속돼서 근로제공을 못하면 당연퇴직 처분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구속이 오랫동안 됐다가 나중에 집유로 풀려나면 다 그냥 복직시켜라. 그럼 이렇게 정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형사유죄 판결에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첫 번째 당연퇴직 사유랑 징계해고 사유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때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그쵸? 그리고 이 형사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신체 구속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내용의 유죄 판결.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집행유예, 그러니까 석방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해야 되냐?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